자, 빈칸 문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뒷부분을 먼저 읽고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라. 근데 뒷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쉬운 문제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히려 뒷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다? 제일 앞이 어렵다. 왜?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상당히 천재죠. 그래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좀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깨달았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말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뭐 알아먹겠냐? 그럼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막 그래서 결론은 이거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 결론이 보통 뒤에 한 90% 이상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말로 요 문장을 읽어보고 대충 해석이 되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죠. 처음부터 엄청난 문장을 읽어버려가지고 그 무게감에 의해서 짓눌려서 읽혀지면 제일 마지막에 요점 정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생활에서 그리고 페인팅뿐만 아니라, 그럼 페인팅뿐만 아니라 말은 앞에 나오는 말은 페인팅에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지?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페인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페인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는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그러니까 얼굴만 만나는 경우는 없고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상황이란 표현이 situation과 그 다음에 circumstance를 갖다 같이 본다 그랬죠. 자, 상황이나 circumstance를 다른 말로 narratives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마디. 여러분, 수능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객관 세계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각기관을 통한 해석된 주관적 세계를 보는데요. 그 주관적 세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 형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나 이런 얘기로 반드시 나오는 얘기고요. 되겠죠? 그래, 이야기 형식을 나레이티브나 또는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나 나레이티브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나 패러다임으로 수능에서는 나옵니다. 이렇게 에피스테메라든지 패러다임 이렇게 나오면 뭐 토마스 쿤의 보통 이렇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능과 11월 모의고사는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단어들을 들이대면서 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쭉 전개되는데 답 짓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럼에도 제가 하는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고 위로 읽으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얼굴 하나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까지 나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일단은 4번, 5번은 좀 다른 얘기 같고 1번, 2번이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consistently 하고 사진 찍듯이 정확한 것으로서 뭐를 묘사하는 거고 요거는 그들의 어떤 intended emotion이니까 어떤 의도된 감정을 이렇게 consistently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대로 매치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까지 읽고 이렇게 문장을 읽는데 내가 설명을 해서 좀 길어졌지만 요 정도 읽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좀 잘한 친구들은 30초 내로 이 문장의 내용 전개가 일어나죠. 그죠? 내가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만 읽고 답을 3번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각각이 최종적으로 definitively 사회적 맥락, 세팅, 시츄에이션을 갖다가 보여준다. 이게 최종적으로 다 보여준다라는 표현으로 왜 이야기 형식이라는 뜻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시츄에이션이나 circumstance라는 어떤 환경이라는 세팅이라는 문맥이라는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을 3번을 잠정적으로 찍어놓고 4번, 5번은 이제 여러분 해석 안 하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를 제가 봤는가 하면 what is striking 하고 what is missing을 봤어요. 제일 마지막을 보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좋다니까 저는 시험을 안 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죠? 요 밑에 문장을 보면서 바로 위에 안 읽고 이거는 못 참지 그러고 요거 읽어봤단 말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놓친 것은 뭐다? 이 모든 것에 놓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놓친 것은 바로 세팅이요, 콘텍스트인데, 야, 이거 세팅이 뭐예요? 나레이티브고 스토리거든요. 환경이잖아요. 콘텍스트가 문맥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환경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단어를 세팅, 환경이에요. 콘텍스트, 환경이에요. 시츄에이션, 환경이에요. circumstance, 환경이에요. 나레이티와 스토리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수능 읽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놓친 분야는 바로 문맥과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의 환경을 그리고 이야기 형식과 그 환경이 이모션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친 것, 없어진 것이 뭐다? 환경이다. 근데 지금 내가 3번이라는 표현이 아까 분명히 최종적으로 뭘 보여준다? 나레이티브스를 보여준다란 말 알고 놓친 것은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왜? 놀라운 것은 환경을 보여주는데 놓친 것은 환경이다. 이상하죠? 놀라운 것은 환경인데 놓친 것은 환경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을 최종적으로 답을 찍다가 3번이 이거 아니네라고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푸는 데의 순서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으면 쌤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걸 내가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읽으니까 이래 보이네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심리학 연구예요. 실험 대상한테 뭘 보여줬는가 하면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은 요청을 받았죠. 식별하라고. 그러면 얼굴에 보여진 어떤 표정이죠. 그게 이 민스드가 나오죠. 그죠? 분명히 감정이 나타나 있는 얼굴 표정. 요걸 식별해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믹스드예요. 그러면 요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머라카노 수능 있죠. 유튜브에서 100개 이상 제가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2번이 뭔가 하면 여러분 중립적 얼굴을 했는데 앞에 관하고 장례식 장을 보여주고 난 뒤에 중립적 얼굴을 갖다가 이거 뭐라고 읽히노 그러면 얘 슬프다라고. 그리고 이제 스프하고 그죠? 스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나 음식을 갖다가 보여주고 중립적 얼굴을 보여주면 얘 어떠노 하면 뭐예요? 배고프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여기 그 인스타에서 되게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웃기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보여지는지 모르겠네. 보이나 이거? 자, 이 영상 보이나? 보면 봐라. 보면 자, 봐봐. 영상 보면 이 영상이 지금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웃기는데 왜 웃기는가 하면 이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뭔가 뭐 1억 뷰가 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웃기는가 하면 이제 끌게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앞에 굉장히 웃기는 장면을 보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 방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은 중립적인데 그 앞에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의 내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웃기기 때문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내 중심으로 사건을 보니까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알게 되면 이 문장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에 대한 표정을 읽어라. 우리 표정 못 읽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믹스돼요. 같은 얼굴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거 기분 좋은 얼굴이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얼굴이다. 그러니까 표정에는 화가 난 얼굴이지만 기분 좋은 사람은 그 화가 난 얼굴도 뭐처럼 보여요? 굉장히 이제 익살맞게 보이는 거고 되겠나요? 웃는 얼굴이라도 슬픈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서 웃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읽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같은 문장 있는 걸 한 번 더 보고 위에서부터 읽었는데 아무튼 17세기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여기서는 다양한 어떤 이모션들을 갖다가 일러스트레이팅 그러니까 표현하는 얼굴을 갖다가 그리도록 했는데 맞죠? 그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는 이모션은 페인터들이 이제 불려서 나타내라고 하는 그 얼굴을, 그러면 페인터가 그렸다는 말은 상당히 뭐랄까,
요런 걸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우리 김주쌤 보고 그려라 그러면 내가 졸라맨 정도의 어떤 느낌밖에 못 그리는데, 여기서는 뭐야? 페인트가 그렸단 말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렸단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그린 얼굴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믹스한다. 그 말은 뭐예요? 즉, 맥락을 모르면 이 표정이 뭔지를 모른다.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니까, 특히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이 사람 누군지, 다른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무엇이 위험한 건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알아야지 그 이모션을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맥락이고 환경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든 그 맥락과, 그렇죠? 이런 게 함께 어울러져야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떠한 것들도 대체될 수 있다. 이게 손실 없이 34분도 한번 봐요.